자, 안녕하세요. 이제 선생님들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대신 보내드리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세요. 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시험 보느라,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시험 보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뭐 예방이나 법규나 약간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예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시를 보러 가면은 평소에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기출문제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봤던 문제 또 보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국시에서는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소송해가지고 국시 문제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내는 거는 더욱 어려워졌고 쉬운 문제를 내는 거는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뭐 충분한 시간이에요. 남은 한 달 동안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국시 보러 가면은 절대로 내가 봤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 당황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험 문제 내가 보는 문제가 처음 봐가지고 못 풀 정도로 어려운 거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의 낯선 것만 조금 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은 읽어보면은 다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방부터 해서 이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풀면 됐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질본에서 음, 네, 일단 뭐 일단 넘어갈게요. 질본에서 지역사회 고당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 이제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동네 병원 원장님들께 이제 참여를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게 있다고 했었죠. 동네 병원 원장님한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당뇨병 진료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배부를 한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조의 어떤 요소인가라는 문제인데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성 요소 중에서 어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 그림에 보이실 텐데 총 5가지가 있었어요. 어, 의료 자원과 자원의 조직화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 요 3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2가지인 관리하고 경제적 지원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자원을 생각하면은 돈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돈은 사실 자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식이 여기에 들어간다. 즉 의학 지식이 자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지 병원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건 자원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돈은 자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학 지식에 해당을 한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조적인 구성 요소에 경제적 지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료 자원을 개발을 해서 자원을 잘 체계를 갖추는데 그 자원의 조직화를 담당을 하는 곳들이 공공일 수도 있고요. 뭐 민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원을 잘 어디에 배치를 하고 뭐 적시성, 형평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잘 여기저기 잘 맞춰 놓은 다음에 틀을 갖추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의료 체계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부 구조는 어떤 거냐인데 잘 보면은 진료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의료 지식, 배경 지식을 준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자원 개발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 자원 개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적 지원은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은 이건 이제 실제로 환자랑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환자랑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단순히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죠. 이건 이제 자원 자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최근 10년간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NCD라고 해가지고 Non-Communicable Disease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감염 질환하고 감염병에 대비되는 개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로 대표되는 것들이에요. 비감염성 질환이나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국가들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완이나 사망을 조금씩 낮추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예방이 어렵다.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1차 예방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초에 환자를 안 만드는 거예요. 즉, 건강한 사람을 계속 건강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1차 예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비감염성 질환, 즉 우리가 그냥 쉽게 만성 질환을 떠올려 볼게요. 만성 질환을 그럼 애초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왜 어렵냐라는 거죠.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감염 원인을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뭐 백신을 만든다거나 뭐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거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이 숙주에 침입하는 걸 차단을 해가지고 감염병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단일 원인이 아니죠. 단일 원인이 아니에요. 그 발병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를 먼저 막아야 이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를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념의 1차 예방은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합병증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될 거라는 뭐 오해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1차 그 만성질환에 대해서 인터벤션, 그러니까 1차 예방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걸쳐서 경비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유한기간이 길다라는 건 이제 이미 환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1차 예방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증상기가 길고 질병의 경과가 급속하고 뭐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경우는 질병의 경과는 사실 굉장히 슬로우 프로그레시브한 질병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63번. 다음 사례는 딥시 모형의 어느 단계 대응 행동인가? 라고 했는데, 기상청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 입방미터 이상으로 측정 예측이 되어가지고 외출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하세요라고 안내를 했대요. 이게 이제 작년에 국시에 처음 나왔었던 딥시 모형에 대한 건데, 우리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대기 환경과 관련한 예보 제도예요.